안녕하세요. 교과서 음악 스튜디오의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현재 음악교사로 재직 중이신 민영 음악 선생님, 정은지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의 간단한 이력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또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하신 후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음악교과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왕. 자,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그 건국대학교에 진학하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예술고등학교 서울예고를 다녔어서 네네. 사실 이제 교사의 꿈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친구들처럼 음악대학을 생각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고3 때 이제 무리하게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네. 이제 왼손가락을 다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피아니스트로 가기에는 이제 한계가 보였고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갈까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니 네. 다군에 이제 네. 건국대 음악교육과가 가장 이제 높은 학교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네. 관악군을 이제 쓰고 다군에 이제 건대 음교과를 썼는데 네. 원래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이제 서울대 음대는 떨어지고 나머지 가다군이 붙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네네. 가군은 성신여대 음악 이론 쪽인데 저는 피아노를 이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네네네. 건대 음악교육과 피아노 전공으로 이렇게 건국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하긴 그렇지만 뭔가 또 제2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들이 있어서 연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네네네 그런 걸 또 준비해 놓는 것도 저는 후배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원해서 사범대 음악교육과를 간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교육과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교사의 꿈이 1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과 공부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싶어서 이것저것 이제 대외 활동들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진로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교사의 꿈은 없으니까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좀 활동적이다 보니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면은 요거를 잘 살려서 뭔가 좀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연 기획, 뭐 예술 경영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하우스 어텐던트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 길로 계속 제가 이제 나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다녔지만 음악교육 공부는 거의 하나도 안 하고 거의 뭐 경영학과 예술 경영, 뭐 대외 활동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사로 이제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손님들을 많이 응대하고 서비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이제 동창들이 이제 음악 공연을 하러 이제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근데 그게 크게 뭐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예술 공연 계획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이면에는 내가 공연을 서포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도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시기에 제가 이제 교회 반주 다 내려놓고 유년부 성가대시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그 부서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이쁘고 가르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고민했죠. 일단 내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해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음악 교사라는 답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음악 교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돌고 돌아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저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임용고시를 보고 이제 교사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는 이제 서울 시내 유일한 사범대 음악교육과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사범대 음악교육과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을 때 느꼈던 점은 이제 음악교육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거지 않을까, 실기는 많이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생각 외로 실기 활동도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예고에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음악교사로 이제 진로를 생각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이제 실기 계속하면서 유학 가서 계속 이제 음악 활동하고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교육까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음악교육과보다는 실기를 조금 더 많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과이지 않나 이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사범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우리과 전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대학의 어떤 전공을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 교육 말고도 다른 대학의 어떤 전공을 하나 정도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좀 시야가 넓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공도 가능하다, 복수 전공이.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이 너무나도 가족 같으시고 훌륭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메시지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게 재밌어서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서 좋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음악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는 음악을 통해서 좀 힐링되고 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음악에는 서로 같이 함께 만드는 음악 합주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합창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래서 협업해서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배려하는 법, 또 나누는 거,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좀 많이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재밌게 즐기면서 또 학생들의 어떤 인성적인 면을 좀 다르게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에 있는 학교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어민은 아니기 때문에 일차하게 하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서 뭐 단순히 어떤 리딩, 독해 수준의 영어가 아니라 좀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좀 잘하고 제가 가르치는 교과도 좀 영어로 이렇게 많이 좀 하면서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영어를 잘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원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음악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와 다르게 어떤 지적 욕구가 높아서 뭐 그런 걸 되게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영어를 잘해서 좀 활용도를 넓히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우리 평생 숙제. 그래서 좀 건강을 위해서 체력적으로도 이제 좀 살을 빼고 항상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하는데 맨날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한 지금 8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저희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대학원 관련해서 좀 가고 싶어서 제가 음악 교육 쪽으로 이제 학부 때 전공을 했고 또 교사로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음악 교육으로도 이제 더 공부를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심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음악 심리 치료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는 거 너무 많네요. 하나라도 제대로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조언하는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예원, 예고 이런 식으로 예술을 전문적으로 했다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교사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두 그룹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저도 그런 코스를 밟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가 아니라 서울예고를 다니면서 정통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 그 울타리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진로는 연주자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도 예고를 나누셔서 세계적인 연주자, 미국 유학 이게 다 이제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노선인데 사실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연주자 외에도 음악 교사나 뭐 그런 어떤 교육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보람되는 일이 많고 그리고 교사라고 해서 음악 교사, 음악 교육과라고 해서 연주를 또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자기 어떤 능력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고 기회들도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처한 울타리에서는 무조건 연주자만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뭐 음악 교사나 아니면은 뭐 공연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진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사해도 충분히 음악 활동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교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사라는 것이 내가 가르치는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굉장히 관계를 쌓아서 교류를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은 내가 이뻐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이렇게 힘든 학생들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인간상이 이 학교에는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서 무언가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시야가 넓고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뭐 여행을 다녀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거를 뭐 복수 전공한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녀봤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어떤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사 집단이 되게 모범생 집단이잖아요. 바른 루트로. 모범생? 네, 저도 약간 그런 과였긴 했는데 근데 조금 많은 어떤 경험치들이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넓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좋은 얘기들 또 저도 처음 알게 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같은 동료 교사지만 또 배우는 점이 배울 점이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오늘 또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